자, 67회입니다. 뭐 이런 문제 8번 보겠어요. 자, 개별원가 계산 시 배부율 및 배부액을 산정하는 산식증, 공식증, 산식이란 말은 공식이죠.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참 곤란하네요. 일단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 실제 제조 간접비 합계액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나누어 주는 거 1번 맞습니다. 뭐 공식이니까 외우는 길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 예정 제조 간접비 합계액에다가 예정 제조 조업도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2번도 맞습니다. 실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입니다. 개별 제품 등의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분율. 예, 맞습니다. 4번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부액은 개별 제품의 요거 예정 조업도가 아닙니다. 실제 조업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 도가 되고, 그리고 이래 됐노? 실제 조업도가 되고, 예정 배부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배분이죠. 예정이 아니라 이놈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8번 같은 문제는 정리하면 이 공식을 외우는 길밖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외우고 요게 예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이놈도 실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뭐 제가 다르게 공식이 되다 보니까 설명드릴 게 없네요. 외우시는 길밖에 없고. 자, 이게 외우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말도 비슷비슷하고 이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난 찍겠습니다. 나라면 과감하게 찍겠다. 이런 문제 맞추려고 달라들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뭐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자, 9번 이런 거는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경우는, 자, 이거 종합원가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구분한 이유가 재료와 가공비 구분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제조 투입 시점이 같을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이유는 재료가 투입되는 시점하고 가공비가 투입되는 시점이 달라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와 가공비 투입 시점이 같으면은 구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은 무한상사의 원가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당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한 개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 모든 제조 공정의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걸쳐 투입된다. 자, 일단 이거 완성품이죠. 완성품 중에서 뭐 평균법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법에 의해서 몇 개가 완성된지 보겠습니다. 자, 완성품의 평균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가 무시됩니다.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에 의해서 총 제조 완성 개수는 자, 완성품 수량이죠. 완성품 수량 더하기 기말 곱하기 퍼센트입니다. 곱하기 퍼센트. 이렇게 돼요. 따라서 요놈을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지금 단기 완성품 수량이 4,000개입니다. 4,000개 더하기, 그리고 기말 완성품 수량이 1,250개입니다. 곱하기 퍼센트 몇 퍼? 80%네요. 0.82 80%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놈은 5,000개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5,000개를 구했고, 왜? 단위당이니까 한 개당 원가를 구하려면 전체 제조 원가에서 나누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에 한번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요거 5,000개는 됐죠? 5,000개는 구해줬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공식 요거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놈이죠. 요놈입니다. 자, 요놈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에 해당되고. 자, 먼저 단기 총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 드는가 알면 됩니다. 자, 먼저 단기 총 제조원가입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제조 가공비가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어떻게 되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가 안 접히죠? 자, 요거 다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 한번 적어볼까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의하면 자,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되나요? 30만원이죠. 30만원.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얼마인가요? 70만원 나와있죠? 700 뿌리네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입니다. 얼마? 40만원. 자, 이렇게 됐네요. 요거에 있어.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100만원에다가 140이죠. 맞나요? 이게 1400불.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됐고. 다음, 단기 제품 제조원가 보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뭐?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 제품 제조원가네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아니네요. 자, 기초 제공품 제고액,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고 했죠. 그리고 단기 제조원가가 있네요. 직접 재료비가 얼마? 400. 직접 노무비가 얼마? 300. 그리고 경비가 얼마? 100.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800이 되겠네요. 800. 맞나요? 400, 300, 100이고 800이고 요게 140이고 그럼 총 940만원이네요. 맞죠? 총 940만원입니다. 총 940만원에서 940만원에서 나누기 얼마? 5,000개였잖아요. 5,000개 나누기 얼마? 5,0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뭐 대충 보더라도 여러분 2,000원은 안 넘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일 수밖에 없겠네요. 되셨어요? 나눠 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1,880원이 아마 될 겁니다. 되셨어요? 예? 네. 자, 요 크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총 만들어지는 개수는 5,000개입니다. 5,000개고 단기 총 제조원가가 140만원. 그리고 요거 다 더해봤더니 얼마? 800만원. 800에다가 100만원 더했더니 940입니다. 총 만드는 원가가 뭐? 940입니다. 940만원을 5,000개로 나누었더니 한 개당은 1,088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거 부가세 받아야 되는 것은 부가세 받아서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래 됩니다. 자, 이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요 말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거 자기의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이게 내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팔린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팔린 거로 보지만 판매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이래 돼 있잖아요. 이는 판매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재료가 있는데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하는 사업에 다른 사업장에 줬어요. 그건 뭐 원재료로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판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이는 부가세 납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핵심적인 말은 뭐? 자기의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팔린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되는데 이것은 1번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판매용 휘발유를 대표자의 개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자, 이건 어때요? 부가세 납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개인적인 지출이죠. 개인적인 용도잖아요. 맞죠? 개인적인 용도가 되고 이놈은 뭐 재화의 공급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되셨나요? 이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국가 입장에서 이거 휘발유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부가세 받아서 냈을 텐데 저거 회사 대표이사가 썼어요. 그 당연히 이거 부가세 못 받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뭐 팔린 거를 보고 휘발유 값은 원가는 네가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수선비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내가 원재료가 있는데 우리 회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회사에 타이어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그 타이어가 있는데 우리 회사 차가 타이어가 뻥까 났어요. 타이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른 회사에 가서 뭐 타이어를 사서 갈아 끼워야 될까요? 우리 회사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될까요? 우리 회사.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팔린 거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 광고 선전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요 지금 4번 경우가 이거 1번에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1번 같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4번 보기가 1번 보기와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광고 선전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이잖아요. 이 말은 팔기 위해서 타 사업장에 반출했나요? 아니면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요?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이 문제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 꼭 좀 알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세무 2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계 1급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12번, 이거 만세입니다. 만세. 이거 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공급 시기가 틀린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폐업시 잔존하는 경우,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뭐 내가 내한테 판 거로 보고 부가세 납부해라 그랬죠. 부가세 납부합니다. 언제? 폐업일입니다. 맞아요? 재화가 사용되는 소비된 때가 아니라 뭐 요거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언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폐업일입니다. 폐업일. 이거 들어보신 기억나시죠?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됐나요? 2번, 장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뭐? 할부 판매는 판매 시점에 팔린 거로 보지만 장기 할부 판매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만큼 팔린다고 그랬죠. 예, 2번 맞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오늘 처음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할부 판매와, 자, 요거는 할부 판매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장기 할부 판매와 할부 판매는 달라요. 할부 판매는 뭐? 인도 시점입니다. 인도 시점에 팔린 것으로 본다. 이래 되고,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만큼 팔린 거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자, 무인 판매기, 자판기죠. 자판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낸 때
이때 팔링으로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판기에 100원, 200원 넣고 커피를 뽑아 먹는데 그때마다 100원, 200원 팔렸다. 이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팔링으로 보느냐?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잖아요. 청소하기 위해서. 돈 꺼낼 때 그만큼 팔링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외상 판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부 판매도 마찬가지고 할부 판매나 외상 판매는 같습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그때 팔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와 할부 판매의 경우 이거 구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물론 나머지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지만 이거 두 개는 혼돈을 학생들이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를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3번 다음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발급, 전송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첫 번째 2016년 11월 5일자로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2월 15일에 발급한 경우 매출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 맞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금계산서가 2016년 1월 15일날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줘야 됩니다. 그날 줘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예외적으로 한 달에 한꺼번에 모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A라는 업체에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래업체는 하루에도 한 5번씩, 10번씩 이렇게 자꾸만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세금계산서 끊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받는 상대방도 어때요? 힘이 듭니다. 5번씩, 10번씩 매일매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정에 의해서 야, 우리 1월 1일부터 월초부터 월말까지를 한꺼번에 끊어줄게.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약속을 맺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는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15일이니까 이거 가산세 적용됩니다. 1번 맞습니다. 되셨나요? 2번 1월 15일에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2월 15일에 발급한 경우 매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게 왜 맞는가 하면 잘 보세요.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1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도 가산세가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사람도 가산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정확하게 잘 끊어라. 받는 사람아, 받는 너도 정확하게 잘 받아라.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끊는 사람아, 니 쪽 정확하게 안 하면 가산세 낸다. 받는 사람아, 니도 마찬가지다. 받을 것 정확하게 받아라. 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안 주면 니라도 정확하게 받아라. 이러므로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2번 다 맞습니다. 3번 자, 1월 15일에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7월 15일에 발급한 경우 매출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2월 15일에 해도 가산세가 있는데 7월 15일이면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가산세가 더 셉니다. 예, 맞습니다. 4번 2016년 1월 15일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7월 15일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요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가산세는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 예정신고 때 내가 매입액을 누락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공제는 맞습니다. 공제는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정신고에 누락된 거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가산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 요거 한번 보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보세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50%잖아요. 자, 신고가 제대로 안 돼서 납부가 안 됐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했나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줬잖아요.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매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다.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제는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네요. 자, 세금을
소득세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일단 국내에 주소를 두는 거 맞습니다. 요거 틀렸네요. 1년 이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이 아니라 여러분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를 둬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지만 외국에서 벌은 것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음, 비거주자.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릅니다. 거주자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수출입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미국에 저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자 받겠죠. 돈을 받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도 세금 내야 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음 3번입니다. 비거주자네요. 이거는 나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것도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미국에 지금 일하러 갑니다. 3년 동안 일할 겁니다. 갔어요. 한 1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월급 받겠죠. 월급 받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득세는 미국에 냅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1억을 저축을 해놨어요. 1년 지나면 이자 주겠죠. 이 이자는 어때요? 내가 미국에 있지만 이자는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3번 비거주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에 가 있단 말입니다.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 맞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런 겁니다. 자, 3번, 4번은 한 가지 예로 되네요. 내가 미국에 3년 동안 일을 하러 갔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나면 당연히 미국에서 월급 받지 않았습니까? 월급도 받았을 거고 대한민국에 돈을 1억을 넣어놨어요. 이자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받았던 월급은 미국에 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자 있잖아요. 1억 넣어놓으면 이자가 1년에 생기잖아요. 그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에 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봅니다. 비거주자는 내가 미국에 일을 하러 갔어요. 국내 원천 소득에, 즉 이자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내가 미국에 갔습니다. 국외 원천 소득, 미국에서 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3번, 4번 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며 1번은 1년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거주를 둬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15번 6개월이 133일로 되어 있나요? 183일이네요. 368 3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비과세 근로소득 있잖아요.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런 문제지만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 이거 육아휴직수당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이거 비과세입니다. 맞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거는 자, 연차수당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여기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은 사망일시금. 자, 이거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망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위로금 주는데 그거 세금 내라 하면 그것도 예의 아니잖아요. 맞죠? 죽은 사람한테 세금 내라면 죽으면서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 맞다 이거. 그럼 기분 좋으면 내세요. 나는 안 낼래요. 됐어요? 죽는 사람한테 무슨 세금을 내라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민연금, 이거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사망 일시금인데요. 우리가 의료보험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의료보험공단인가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위로금인가 뭔가 하여튼 항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받은 적이 있어요. 줘요. 주더라고. 그렇게 줘요. 뭐 때문에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위로금 성격인지 이런 거 줘요. 이런 거는 비과세입니다. 됐어요?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이것도 뭐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건강보험료는 우리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반, 사용자 반. 맞아요? 자, 근로자가 반 내고 그 다음에 고용주가 반 냅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이 10만원이라면 내가 5만원, 그리고 사용자가 5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5만원 된 거 있죠? 그거는 비과세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되셨나요? 네.